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그 근대계양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파트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화 얘기가 뭐 이렇게 막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치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씩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정치사랑 좀 연결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근데 눈도장은 좀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이게 막 이렇게 근대문학적인 뭐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 위주로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좀 같이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좀 시험 보기 전에 좀 읽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파트는 그렇게 또 출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내가 다 외워서 다 맞추겠다. 이렇게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근대문의 수용 첫 번째 박문국. 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출판. 됐죠? 자, 83년에 박문국이 만들어지고 한성순부가 여기서 처음으로 간행돼요. 이거 언론편에 바로 밑에 있거든요. 또 가서 할게요. 그리고 이게 관련된 게 뭐냐면 이게 정치사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82년에 3차 수신사예요. 3차 수신사 그러니까 박용효, 김옥균. 됐죠? 네. 그래서 뭐 게이호숙도 갔다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와서 고종한테 건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년 전왕국. 요거 바로 전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게 맨 처음에 이제 발행했던 게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당호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91년, 92년부터 발행했던 게 백동화예요. 됐죠? 그래서 당호전, 백동화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발표되고요. 자, 아니 발행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그 바로 전단원에서 화폐정리사업 재정보험 메가다가 주도했던 그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83년 기기창 근대 무기제조 공장인데 요거는 이제 81년 영선사 김유식이 청나라에서 텐진에 가서 기기국 보고 와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기는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미국인. 그래서 미국인 콜브란이랑 그러니까 합자로 해서 만들어요. 대한제국이. 그래서 한성전기회사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기 가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처음으로 전차를 운행한다 그랬죠.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험해서 지하로 넣었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 전신. 자, 전신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전신으로 예전에 뭘 했냐면 급하게 연락을 할 때 정보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영화 기생충?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그 꼬마가 그 인디언 뭐 그거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송강호가 죽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머리로 치나 뭐 하여튼 뚜뚜뚜뚜뚜 하면 이제 그거 길이랑 그거 치는 걸로 이렇게 자음 모음 변환해서 글씨 하는 거 있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음성이 전달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무슨 뭐 모스부호처럼 그 이제 그걸 모스부호라 그러잖아. 그렇게 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자음 모음해가지고 이렇게 의사를 전하는 거. 됐죠? 여기 80년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편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우편은 원래는 요건 이제 83년 보빙사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민영이 미국 가서 보고 와서 건의해서 원래 만드는데 갑신정변으로 중단. 그리고 을미개혁 때 제대로 시행이 돼요. 우체사라고 만들어져가지고. 기억나시죠? 을미개혁 때 다 했던 내용이야.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에 1900년에 세계우편연합에도 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그래서 자, 그곳에 그러니까 이게 아간파천 이후지, 고종의 황궁 이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전화 가설이 최초로 시작이 되고 그 뒤로 민간으로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넓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인데 야, 교통수단 이거 우리 경제 파트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각종 철도는 다 누구라 그랬어? 무조건 일본.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초의 철도가 제일 중요해. 은하철도 999 앞에서 다 한 얘기잖아. 내 말 맞죠? 그래서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은 원래 이제 일본이 갖고 있었고요. 경의선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거.
이제 프랑스가 공사를 안 하니까 대한제국이 이거 광무개혁도 했었죠.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가 직접 가설하겠다. 그래서 서북철도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이 다시 뺏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러일 전쟁 때 완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차. 이거 좀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999 한성전기회사. 그렇죠? 이게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대한천일은행.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행은 뭐만 기억해달라? 대한천일은행. 가장 대표적인 민족은행입니다. 요게 나중에 그 한일은행.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은행까지 이어진다 그랬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 의료기관에서는 광해원. 요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84년에 요거는 갑신정변이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갑신정변 때 그 민영익이 칼침 33번 맞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미공사 알렌이 의사인데 알렌이 와서 서양 의술로 슉슉슉. 기억나죠? 쌉쌉, 컴컴on. 슉슉슉. 그래서 고쳐준 거. 그래서 이제 고종이 지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 여기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니까 고종이 기분 좋아서 그해 겨울에 자, 현판을 내려줘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가 실제로 이제 재정난에 빠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의대생도 여기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재정난에 빠져서 어려워지니까 그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의 그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 이 의료 시설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그 모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돈을 걷어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다시 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금은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돈은 기금은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돈을 제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연희학교와 합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광제원은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국립의료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문. 자, 이거 이제 건물인데 근대식 건물. 자, 독립문은 요거 우리가 독립협회 할 때 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모금활동 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면서 해서 97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영원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사실은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드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덕숭석조조는 1909년에 완공을 하고요. 1910년에 낙성식을 해요. 그래서 덕숭석조조는 1909라고도 말하고 1910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르네상스식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식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식 돔에다가 그리스식 열주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덕숭석조는 제 왼쪽에 넣어놨잖아. 그래서 로마식 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돔이라는 게 로마 건물의 특징인데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됐죠?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형태에다가 그리스식 열주라는 게 뭐냐면 주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렬로 쭉 이렇게 배치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주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는 그리스식 열주, 위에는 로마식 돔 이렇게 두 개 합쳐지는 걸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르네상스식 이제 서양식 건물이고요. 나중에 해방의 공간에서 1차 미소공예가 여기서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98년 명동성당. 여러분 명동성당은 뭐 아주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전형 그러니까 고딕 양식입니다. 됐죠?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이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양식 자체가 그러니까 중세인의 원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뾰족탑이잖아. 뾰족탑. 그쵸? 고딕이라는 게. 이게 뭘 형상화한 거냐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인간의 손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됐죠?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중세 유럽의 경제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중세식 건물, 바로 고딕 양식. 그리고 이 고딕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보통 이제 종교 건물, 특히 교회 건물도 이런 형태로 짓는 건물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딕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각사는 서양식 극장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연극이 상영이 되거든요. 최초의 상연작이 은세계입니다. 1908년.
됐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1909년에 그 조명시설에서 화재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홀라당 다 불탑니다. 자, 언론이에요, 언론. 자, 언론은 일단, 여기서는 일단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이 근대 언론, 구한말 언론에서는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성순보. 됐죠? 그리고 황성신문. 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한성순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이에요. 됐죠? 이제 그래서 요 발행도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 방문국에서 합니다. 방문국. 되죠? 저 여기 지금 촬영하는 데는 방문각인데, 자, 여기는 방문국. 됐죠? 네, 그래서 뭐 방문각에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나라 최초 신보인데 이 관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순보잖아요. 이 순이 뭐냐면 순수한 우리말로 열흘이에요. 열흘. 됐죠? 그래서 10일마다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신문 중에 순한문 신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성순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이제 남공이 발행한 건데 발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을사늑약 체결 때, 이거 을사늑약에서 장제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 게재했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제연도 잠깐 감옥에 들어가고 신문도 잠깐 동안 정간당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발행되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유생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예요. 그래서 별명이 일명 수꽃들이 많이 본다, 수신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발행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인 베델을 앞에다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한 거야? 양기탁과 그 신민의 멤버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인을 왜 세웠을까? 여러분, 일본인, 항상 일본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 일본 뒤에. 기억나요? 영미! 기억나시죠? 영국과 미국이 항상 일본을 밀어주잖아. 자, 그런데 가장 일본이 우호적인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베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그러니까 전 영국 데일리일보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러일 전쟁 취재차 우리나라에 귀국을 한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입국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문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러일 전쟁 1904년입니다. 1904년 2월 8일 날 밑순항을 갖다 때리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그 취재차 들어왔는데 양기택이 베델을 잡은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빌려달라. 그래서 베델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거야. 그러면서 베델 이름으로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이 그러니까 가장 항일론조가 강해요. 그래서 항일론조가 제일 강해. 굉장히 저항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설들이 여기 많이 나와. 그리고 의병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호의적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게 바로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래서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됐을 때 이 부당함을 폭로하는 친서도 여기다 발표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문은 이제 국문신문, 국한문, 영문판 모두 가능합니다. 황무지 개간 요구,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도 여기서 주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1907년에 얘네들이 신문지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론, 출판 이런 이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을 하는 거지. 근데 신문지법으로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왜? 발행인이 영국인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08년에 일본 애들이 신신문지법을 만들어요. 일명 신문지법 개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까지 이들이 검열 그리고 탄압을 강화합니다. 됐죠? 완전히 대한민국 신보 때려잡으려고 법을 추가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신문 제가 일단 먼저 좀 봤고요. 자, 나머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기억나시죠?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그리고 여기 순한글신문입니다. 순한글.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 계몽을 위한 한글판과 나중에는 영문판을 따로 발행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타블로이드 사이즈로 해서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는 96년에는 4개의 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한번 딱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4번째 페이지만 영문판으로 발행하다가 나중에 이거 독자의 대상이 다른데? 그래서 아예
한글판과 영문판 각각 발행합니다. 97년 이후에는.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황성신문 아까 말씀드렸던 국한문 혼영 주로 유생들이 보는 수신문이라면 자, 이번에는 일명 암신문으로 불리우는 제국신문도 있습니다. 자, 제국신문은 특징이 뭐냐면 순 한글이었고요. 주로 부녀자 그리고 서민층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별명이 암컷들이 본다. 그래서 암신문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세보. 여러분, 만세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문은 아니에요. 신문은 아닌데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기관지인데 당시에 천도교 교인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문보다도 오히려 발행 부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건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천주교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프랑스 신부, 그래서 이 드망즈 신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드망즈 신부. 그래서 프랑스, 뭐야 이거 이렇게 자꾸 부러져. 자, 프랑스 신부가 발행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신문이 지금까지도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금 더 보수적인 신문의 대표가 조중동, 조선중앙동아라면 조금 더 개혁적 신문의 대표를 우리가 보통 한겨레, 경향,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향신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천주교 기관지 역할도 하고요. 민중 계몽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대교육 학교로 갑니다. 자, 근대 교육에서는 요건 이제 시간대별로 여러분 보시면 근대 교육은 시간대별로 해서 한 3개의 그룹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80년대 근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근대 교육의 시작.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근대 교육의 시작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자, 원산학사. 여러분 요게 최초에서 중요합니다. 연도도 확인하시죠. 83.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대 문물 배우니까 여러분 연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그 80년대가 민시정권이 초기 개화 정책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바로 80년대 중에도 보면 83년이 뭐가 유난히 많죠. 그렇지? 원산학사 83이지. 근데 이건 이제 동물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했던 것 중에 기기창 기억나요? 기기창도 83이잖아. 방문국 기억나? 방문각 말고. 방문국도 83이죠. 그래서 보면 이 근대문물 수용 쪽에서 보면 83년이 되게 많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데 근데 요거 이제 사립입니다. 국가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함경도 덕원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덕원 부사, 그러니까 사또지 사또. 그러니까 수령이 정현석인데 이 사람이 개화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잖아. 근데 다 이거 강화도 조약에서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4관과 5관이 부산과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76년에 부산이 개항되고 두 번째 개항장이 누구라 그랬어? 80년 원산. 기억나요? 세 번째가 83년 인천. 됐죠? 그래서 원산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개항장이야. 그래서 외림 문물에 빨리 문호가 열리고 외부 문화의 충격이 컸던 동네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문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양 학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예반이 따로 있었어요. 됐죠? 무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의 경당처럼. 됐죠? 자, 그 다음에 동문학은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만들어진 영어 강습서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형관 양성소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여기는 최초의 관리학교예요. 아까 여기는 사립이라 그랬죠? 아니, 덕원부사 정현석이 주도는 했지만 이 사람이 정부 돈으로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아서 만든 사립학교라고. 여기는 정부가 세운 거야. 됐죠? 자, 특징은 좌원과 우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좌원은 현직 관료, 젊은 관료들, 그리고 우원은 학생들이에요. 됐죠? 아직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래서 여기에 미국인 티처들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앞에서 했다. 그 워싱턴 특사 있잖아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 벙커 이런 미국인들을 초빙해서 또 영어도 가리키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유경공원. 그래서 파크 아니야. 스쿨이야. 스쿨. 최초의 관리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그 1890년대 그러니까 가보개혁을 비롯해서 광무개혁으로 이어지는 관리학교들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관리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 가보개혁 때는 2차 가보개혁 때는 기억나세요? 2차 가보개혁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 고종이 직접 교육입국 도서를 발표하잖아.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하다. 됐죠? 이러면서 자, 바로 만들어지는 게 95년 한성사범학교예요. 오늘날 서울사대 전신쯤 됩니다. 됐죠? 나머지 외국학교는 됐어요. 자,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 보면 식산응업정책, 상공업진흥정책 과정에서 상공학교나 실업학교 같은 이런 인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특성화고. 됐죠? 뭐 상고, 농고, 공고. 됐죠? 네, 이런 이제 학교들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보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을사늑약 이후에 국권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제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교육,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이 얘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만들어. 앞에서 했다. 안창호가 설립했던 오산학교. 이 신민회 때 했잖아.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승훈이 만들었던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전부 신민회네. 되죠? 네, 그래서 사립학교들 만든다. 누가?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됐죠?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앞에서 우리 했던 얘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1908년 사립학교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만든 사립학교 말고요. 사립학교가 또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 중에 이 교육을 많이 했던 건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북감리회 사람들이, 미국의 북감리회 사람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2개 정도만 살짝만 로또장 찍어 두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은 사립학교라 제가 지금 사립학교 성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는 여기는 좀 더 빨라요. 그래서 1880년대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표적인 게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배제학당. 요거는 노도장 하나만 좀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초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학교 중에는 85년 배제학당이 최초예요. 최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따지면 원산학사보다 늦고 유경공원보다 오히려 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학교 중에는 스크랜튼 부인이 만들었던 이화학당입니다. 그래서 1년 늦어요. 86년. 그리고 이제 뭐 요식이 만들었던 또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뭐 경신학교라든가 또는 뭐 베어가 만들었던 뭐 이런 이제 뭐 숭실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보시죠. 2개. 이거 이제 최초고 여기는 최초의 여학교고. 됐죠? 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국학. 자, 그래서 국학이랑 이제 뭐 문학 뭐 이런 거 남았는데 여러분 국학은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본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일제강점기 쪽에 가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조건 신채호랑 박은식이 제일 중요한데 신채호 박은식 시험에 나올 때는 요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그 민족주의 사학 할 때 다시 어차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랑 이어질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볍게 보시고 제 일제강점기 가서 또 얘기할게요. 국어 쪽에서는 주시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를 얘기할 때 한글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주시경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됐죠? 한글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1907년 국문연구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 30년대 여러 가지 활약들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역사로 갈게요. 자, 역사는 신채호 박은식. 자, 외국의 흥망사, 외국의 명장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 을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이나. 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걸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위인이라든가 외국의 흥망사를 많이 소개했던 건 우리가 이제 국권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런 이제 국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겪었다. 이번 일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도로 역사 편찬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또 하나 신채호 그러면 이건 뒤가 다시 얘기할 건데 1908년 독사실론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사실론은 대한민일신보에 게재했던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후에 요거는 일제강점기 신초편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은식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위인전 이런 편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가서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남선, 박은식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광문회 설립회에서 또 민족고전 뭐 이런 것들 다시 재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종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교육 개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문학사 이런 것들은 좀 국어 쪽으로 넘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뭐 가볍게. 자, 첫 번째 최초의 신소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최초. 그 정도만 보시죠. 이인직의 혈의누. 그렇죠? 이게 1906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장 한번 찍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근데 이 이인직은 완전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뭐 아주 대표적인 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어디 가서 연설 같은 거 할 때 뭐 이인직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좀 글을 잘 쓰는 문필가다 보니까 그런 연설문 같은 것도 이인직이 다 써주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이 말 그대로 애니멀들의 뭐 회의. 그래서 여기에 여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우를 일본으로 해서 일본을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는 그래서 1910년 금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채시는 자 1908년 이건 이제 1908년이에요. 1908년 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최초의 신채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선이 아니에요. 시야 시. 됐죠? 네, 그래서 바다가 소년에게.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가볍게 이제 역사적 의미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86년 조불소 통상조약을 통해서 포교 자유 허용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성교, 뭐 자선 뭐 됐고요. 경영신문 앞에 언론할 때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개신교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서 그 사립학교 제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말할 때 그 다 교육 쪽이었잖아, 그렇죠? 네, 교육 의료 쪽이고. 그다음에 천도교는 실제로 이제 원래 동학을 일본이 이용구를 통해서 자꾸 친이라 하거든. 그래서 손병희가 그들과 결별하면서 끌고 나온 거야. 됐죠? 그래서 천도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천도교 기관지, 동학 기관지, 뭐 만세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만세 대빵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언론할 때도 만세보 얘기 좀 약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대종교, 나철 오교승이 만든 건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1909년에 단군교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수저였던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종교죠. 자, 그런데 이 단군이라는 이름이 일본을 너무 자극해서 1910년에는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또 근거지도 만주 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만주에 뭐 중강단이라든가 또는 무장독립전쟁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대 개항기 구한말 문화 파트까지 저희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근대 개항기 저희 이제 다 끝났고요.